그 내막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기소를 당하고 머그샷이라는 걸 찍었어요. 그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진인데 이분이 워낙에 재밌는 분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NFT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아마 본인도 이 새로운 산업에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하고 친한 페이팔 출신들, 뭐 일론 머스크, AI 그리고 가상자산 백악관 자문관으로 뽑힌 그런 멤버들, 그다음 부통령 제이드 벤스 이런 무리들이 아들뻘들이거든요. 그 아들뻘들이 뭔가 트럼프한테 레슨을 줬거나 어쨌건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부통령 제이드 벤스와 페이팔, 피터 thiel과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한번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비트코인이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라는 거는 뭐 우리가 서구의 어떤 그런 도도한 흐름이라고 보기도 해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죠. 근데 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온전하게 성립될 수 있는 철학체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고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집단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인 거죠. 그래서 국가는 우리가 징집을 당하듯이 국가는 개인을 희생시켜서 어떤 가치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결국 어떤 가치냐면 개인의 자유란 말이죠. 이게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마치 진짜로 그 미국 헌법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개인한테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거고 현실 국가가 우리하고 투쟁해서 우리의 자유를 가져가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건 어떤 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집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미국이 소모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을 자유의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제국인 거죠.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제국주의라는 게 자체가 남의 나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자유를 전파하려고 남의 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만 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탈레반에서 받듯이 그냥 내버려두면 각 개별 로컬 정부가 자기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를 가지고 너 자유를 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달러가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서 미국이 병들고 전 세계도 그 미국의 자유주의 확산을 위한 이상주의 외교 정책이 성공적인 게 거의 없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무역을 하고 하면 점점점 자유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순진한 발상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 때부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싸우지 말고 무역하자. 그래가지고 중국이 여러 요건이 안 되지만 WTO에 가입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나라지만 정치도 자유가 없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자유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당이 2개가 있는 줄 아는데 중국은 투표 안 합니다. 그냥 일당 독재예요. 그런 중국도 미국하고 전 세계가 무역을 하다 보면 점점 자유화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클린턴 정부 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부터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을 봤더니 자유무역을 통해 얻은 돈으로다가 자기네 나라를 통제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서구의 존재 의의는 자유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라는 그런 철학이 다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걸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은 이상주의자고 그거보다는 뭐 다른 걸 중시하는 게 현실주의자인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이 딱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비트코인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마약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나라가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착취도 하고 해킹도 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자유의 적들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유의 친구들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검열저항성의 속성이 있는데 나이지리아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불법화시켰지만 나이지리아 국민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열심히 사용해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돈이 나이란데 2024년 한 해 동안 달러 대비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에서는 꽤 잘 나가거든요. 거기서 외국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달러를 받으면 국가가 그 달러를 그냥 전달을 안 해주고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전달해 주는데 암시장 환율이 시장 환율인데 암시장 환율로 안 하고 공식 환율로 하니까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러를 받고는 일 안 해요. 근데 비트코인 받고는 일 하거든. 비트코인 줘. 그럼 내가 너 컴퓨터 프로그램 짜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의 똑똑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거죠. 또 중동은 여성들이 은행 계좌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라이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은 독립적인 경제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빠나 남편이나 아빠의 계좌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딱 착취받기 딱 좋은 구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이래도 다 돈이 남편한테 간다거나 오빠한테 간다거나 아빠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여성들 중에 똑똑한 여성들이 비트코인을 받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은행을 통해서 오지 않으니까 내가 암호만 지키면 아빠도 오빠도 남편도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일군의 자유주의자들이 본 거예요. 야, 비트코인 이거 자유를 전파하는데 아주 탁월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키면 여러 나라에서 곡소리가 날 거예요. 예를 들면 베트남, 아프리카, 캄보디아, 남미,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 북한 이런 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외국과의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각각의 나라들은 이걸 막고 싶지만 못 막을 거고 결국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의 균열이 가겠죠.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